제가 언론의 뉴스를 보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봉 4천만 원의 외벌이인데 대출을 5억 받아서 집을 살까 뭐 이런 제목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대략 세금을 제하기 전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 300만 원 받으면 3,600만 원. 대략 이제 세금 제하기 전에 한 300, 한 3, 40만 원쯤 되겠네요. 연봉 4천만 원이면. 그러면 세금 제하고 실수령액으로 얼마 받겠습니까? 대략 뭐 200원 80만 원에서 한 뭐 290만 원 사이쯤 되겠죠. 아무리 많이 받아도 300만 원 되기 어렵다라는 거. 그런데 대출, 주택담보대출 만약에 5억 받는다. 근데 대출이자 만약에 5에 3%라고만 쳐볼게요. 그럼 5, 35. 그러면 이자만 대략 어떻게 됩니까? 이자만 한 100, 한 2, 30만 원 되는 겁니다. 이 원리금이니까 원금 합해가지고 원리금 하면 대략 얼마 되겠습니까? 180만 원, 한 200만 원이 되겠죠. 가능한 얘기입니까? 실수령액 아무리 많이 쳐서 300만 원 쳐도 주택담보대출로 한 180만 원 정도 이래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수입의 60% 이상을 집 사는데 쓰는 이자하고 원금으로 원리금으로 180만 원 쓴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이 외벌이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은 대출 5억 받아가지고 집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18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이자가 3%인데 이자율이 3%가 아니라 4% 돼버리면요. 갑자기 180만 원 이자 내던 거, 이자 원금 내던 거 그냥 230, 40만 원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서는 받은 월급 이 대부분을 다 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넣는데 다 집어넣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뭐 5억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서 좀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5억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살려면 못해도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못해도 아마 있잖아요. 최소 연봉이 한 8천 이상은 돼야 돼요.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연봉 8천에서 한 1억 정도 되어야 그래도 주택담보대출 한 5억 정도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 그래도 되게 빡셉니다. 연봉 1억 얼마입니까? 실수령액 650 받아가지고 한 200을 만약에 주담대로 쓴다. 그러면 이 소득의 3분의 1을 쓰는 건데 그게 수월한 거냐라는 겁니다. 뭐 연봉 한 9천, 연봉 9천쯤 되면은 대략 이 실수령액이 580에서 뭐 한 600 사이쯤 되겠죠. 대략. 그러면은 그 정도 금액 받아가지고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3% 잡아가지고 원리금 한 180에서 한 200 낸다. 그래도 빡셉니다. 연봉 한 8천이다. 그러면 더더욱더 빡세죠. 연봉 8천만 원에 실수령액 한 500, 한 30에서 한 500, 한 50 정도 구간일 텐데 그거 받아가지고 한 200 걷어낸다. 되게 빡세다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연봉 4천만 원인 이가 주택담보대출 5억 받는다라는 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 그렇게 답 안 나오게 무리하게 집을 사는 건 지금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도 이제 집이 한 3채, 4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운이 좋게 2016년 말, 2017년 초에 집을 산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집값이 막 오르려고 할 그 시점쯤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물었더니 그때와 지금 이렇게 집값이 어떻게 되냐고 봤더니 대략 자기네들이 집을 사고 난 이후에 집값이 한 2배에서 한 2.5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이제 아주 싸게 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어느 시점이든 간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싸게 사면 괜찮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집은 무조건 사면 안 된다,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건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 각자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하면 그것만큼 문제가 되는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현명하게 생각하고 항상 영리하게 따져보고 잘 궁리하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녹록지 않죠. 애사롭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국은요,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얘기는 앞으로 6개월에서 10년, 12개월 안에 미국의 증시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거의 리만 때만큼의 거품이 껴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주식 주가도 주가지만은 개별 종목에 좀 바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오랫동안 지켜봤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 위주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담아놓고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말고요. 지금은 현금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자리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고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게 사실이죠. 이런 때에는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분산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나누자라는 거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내가 다 가지겠다라고 마음 먹지도 말고 최대한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자, 이런 생각이 좀 더 삶을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좀 더 길게 내다보자라는 거죠. 좀 더 길게 내다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모습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두고 보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좀 많이 낮추고 살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 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시국은 좀 많이 빡셉니다. 많이 빡빡하다라는 거, 그걸 인정해야죠. 지금 많이 빡빡하고 애사롭지 않은데 이 천방지축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막 다니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사람들의 심리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런 시국에 함부로 나다니도 안 되고 함부로 술 마시고 저녁에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비춥니다. 지금은 최대한 안전하게 살아가고 최대한 구설에 말리지 않고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삶을 지켜내는 게 제일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함부로 삶을 우습게 보지 말자,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지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